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돈 몇 푼에 영혼을 판다는 발언을 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지지율이 그동안 벌어져 있었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줄어들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지지세율 판세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21일, 22일 기점으로 해서 출렁했던 적이 있다. 그때 분석해 보면 여론조사에 직군별로 조사하는 게 있지 않느냐. 직업별로 자영업자층이 출렁인 조사 결과가 많은 것 같다. 공표된 여론조사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에 코일9 지원금 때문에 300만원 지원금 때문에 많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23일, 24일, 오늘자 25일까지 저는 그것이 만회되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 300만원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정말 국임당 대표다운 발언이죠. 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말하는 네 가지 보십시오. 돈 300만원에 국민들이 표를 팔았답니다. 윤석열도 매표행위라고 말한 바 있죠. 김은혜도 왜 지금 줘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재섭도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힘들 사람들인데 왜 굳이 지금 줘야 하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들이 저런 자들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판단은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리라 봅니다. 이준석은 저 입 때문에 반드시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역시 대통령감은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들 간의 역량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 자체를 논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정치 분야였는데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 분야가 집중적으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하냐.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냐.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임당의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를 않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했다. 그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힘을 가져야만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짓누를 수 있고 함부로 덤빌 수 없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자의 가치관답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쟁주의자입니다.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힘만 세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해서 핵을 공유하고 무기 더 사들이고 일본과 손잡고 안보동맹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계속해서 압박하고 안보불안 조장하자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투자 유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힘만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당연히 힘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운 건 말로만 안보파리 하는 국임당이 한 게 아니라 전부 민주정부에서 해놓은 업적들입니다. 그러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대고 선거철 되면 총이나 쏴달라고 뒤에서 뒷거래했던 것이 저들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들이죠. 앞에서는 중국에 대해 강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뒤로는 사과하는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다시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왔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니면 후배 사퇴하겠냐고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다. 김만배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또한 원희룡이 주장한 대장동 관련 보따리 입수 문건을 언급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영 변호사라고 이분이 기획본부에 있던 분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재받았다는 내용들이 발견됐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다.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에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받았지 않느냐.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다. 녹취록이 맞다면 윤 후보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으로 돼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다. 이 사건 터지기도 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또 말 같지도 않은 억가를 부리면서 계속되는 의혹을 들고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아주 굵고 짧게 후려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씨, 당신은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이재명 후보 발톱도 못 따라갑니다. 거기 그 윤석열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 그럼 카드는 뭔 얘기인가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자,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윤 후보님. 네, 일단 그러겠습니다. 한 분께 더 질문을 해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네.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야, 그 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이 대장동권 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후보께서 이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녹취록이 보도가 된 걸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질할 거다.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수사가 작년
하반기 시작이 되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진술해 달라. 왜냐하면 김만배가 토론장인지 네. 그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객관적인 주도권이 자료로 있으시기 물어보는 때문에. 거니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분이 누구냐 갖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다 저 김만배라고 좀 진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님 말씀해 이제 보세요.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답을 네. 해야 기회를 주셔야죠. 예, 잠깐 하십시오. 네. 자, 잠시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